지금부터 피부미용사 자격증 무료 강좌 9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80 유형 제21번째 유형으로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모의 정의를 든다면 제모란 신체의 불필요한 부분의 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시적인 제모인 데필레이션과 영구적인 제모인 에필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모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신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정신적 미용학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일시적인 제모인 데필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털을 일시적 한시적으로 제모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도기라든지 핀셋이라든지 제모크림, 왁스 등을 이용해서 모간이나 모근까지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시적인 제모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일시적인 제모의 종류로 우리 면도기를 이용한 우리 제모를 본다면 얼굴이나 팔을 제외한 다리나 겨드랑이의 털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털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핀셋, 족집게를 이용한 제모가 있을 것입니다. 눈썹 수정이나 겨드랑이의 털을 제거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부위에 난 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왁스를 이용한 제모 후에 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때 바로 핀셋, 족집게를 이용한 제모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팀 타월을 이용해서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모공을 충분히 열어준 뒤에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뽑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화학적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알칼리성으로 털을 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털 제거 후 산성 화장수와 진정 로션 및 파우더를 발라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모 크림을 이용한 화학적 제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왁스를 이용한 제모가 있습니다. 왁스 제모는 넓은 부위의 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일시적 제모 방법에 비해서 제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겨드랑이 및 다리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의 우리 종류에는 온왁스와 냉왁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 제모할 때 왁스는 일반적으로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바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온왁스와 냉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왁스는 다른 말로 웜왁스라고도 합니다. 이 온왁스의 경우는 가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이 시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데우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피부에 바른 후 면 밴드를 부착시켜 떼어내면 털이 밴드에 부착되어 제거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모 시술 후 성장하는 털의 굵기는 왁스의 시술 전보다 가늘게 생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왁스를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스파츌라를 이용하여 얇게 잘 발라주면 됩니다. 왁스가 응고되면 털이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면 밴드를 재빨리 떼어내 제거하면 됩니다. 냉왁스는 온왁스처럼 따뜻하게 데워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굵고 거센 각모 같은 경우에 온왁스에 비해서 잘 제거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왁스를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바르며 면 밴드를 대고 잘 부착이 되도록 문지른 후에 털이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면 밴드를 재빨리 떼어내 제거하면 됩니다. 자, 온왁스든 냉왁스든 장점은 제모 효과가 4주에서 5주 정도 오래 지속되며 피부나 모낭 등에 화학적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민감한 피부나 어린 피부인 경우에 왁스 제거 시 통증을 유발하거나 상처가 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왁스가 제거된 후에는 진정용 스킨 토너나 밀크로션,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킨 후 파우더를 바르면 됩니다. 영구적인 제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적인 제모 방법으로는 전기분해법이 있고 전기응구술이 있고 레이저 제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기분해법은 전기를 이용해서 털의 모유두나 모모세포를 파괴하여 털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해법 안에는 직류법이 있고 고주파법이 있고 블렌드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류법 같은 경우는 직류전류를 모낭에 흘려보내면서 발생하는 카세인 소다에 의해 모낭을 파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고주파법은 교류전류에서 높은 주파수를 인체에 보내서 모낭, 특히 우리 모근을 파괴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류법에 비해서는 시술이 시간은 짧지만 피부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고 털을 처리하는 비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블렌드법은 약한 직류전류와 낮은 고주파열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전기분해의 정확성, 고주파의 신속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통증이나 상처가 남거나 염증을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영구적인 제모 종류로 우리가 전기응고술과 레이저 제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모를 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상처나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당뇨병 환자 및 정맥류 등의 혈관 이상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사막이나 전 부위, 네 번째 모세혈관 확장 피부, 다섯 번째로 사우나 또는 장시간 목욕 직후, 여섯 번째로 일광 화상을 입은 경우에 제모를 금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시적 제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 전기분해법을 이용한 제모, 2번 쪽집게를 이용한 제모, 3번 왁스를 이용한 제모, 4번 화학 탈모제를 이용한 제모. 자, 여기서는 일시적 제모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 제모에는 우리가 면도기, 핀셋, 제모크림, 왁스 제모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리고 영구적인 제모에는 우리 전기분해 또는 전기응고술, 레이저 제모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럼 가만히 보면 답이 나왔네요. 자, 보기 1번 전기분해법을 이용한 제모는 일시적인 제모가 아니라 영구적인 제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제모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염증이나 상처,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한다. 2번 장시간의 목욕이나 사우나 직후는 피한다. 3번 제모 부위는 유분기와 땀을 제거한 다음 완전히 건조한 후 실시한다. 4번 제모한 부위는 즉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 한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제모시 유의사항이 있었죠. 정맥류 또는 혈관 이상, 상처나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마귀 전부위, 당뇨 환자, 일광화상, 모세혈관 확장, 사우나 직후는 피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제모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제모한 부위는 즉시 물로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자, 그게 아니라 제모 후에는 바로 진정 화장수 및 젤을 발라서 진정시켜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야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오늘은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10회 때는 피부관리의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